매우 뜻있는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대사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물리대 학생과정 할 때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들 가운데 운동권 학생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장래가 이렇게 내다보이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동안에 반기문 삼총장께서 성취하신 그 길을 볼 때는 내 예감이 옳았다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반 총장님 잡기야 아직은 제 나이에 비해서 아주 훨씬 젊으시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큰 일을 하시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계하고 있는 국제백신 영국나라의 유일한 영국 국립 국제 연구기관이지. 근데 거기에 그 국제백신 연구소를 제가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면 그걸 우리나라 소집하는데 그게 기여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반기문 삼총장의 큰 뒷받침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백신 연구소 연구원 모두가 다 반기문 삼총장에게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시도록 기대를 하고 이만 환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걸 통해서 우연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한편으로 볼 때 여러분 내면적 변화도 있지만 우리 반기문 총장님께서 대한민국과 세상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인 거고 그분께서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또 이리도 못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반기문 총장님과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늘 존경하는 조한규 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글로벌 미래 포럼에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소재학 교수님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소개를 잘 받으셨는데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많이 만나 뵙고 존경하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님, 또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고요, 보사구 위원장까지 이렇게 하시고, 우리 박상희 전 의원님 겸 중앙 상공인협회, 중소기업협회 회장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저를 또 잘 소개해 주신 우리 오병주 변호사님, 전 또 이렇게 하모니카를 잘 부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 변호사 법률 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오병주 변호사님 상당히 인간적인 것도 이렇게 음악도 잘 하시고요. 음악하면 또 우리 장미화 가수님 또 빼놓을 수 없고 하여튼 참 그리운 얼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신 데 대해서 이권재 아산시장님 활동 많이 하신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상을 이렇게 주면서 이재미 양인가요? 어디인가 세트. 그래. 대성초등학교
그 학생회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생이 이런 그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참 앞으로 희망이 있다. 우리 저 젊은 세대가 사실은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저 젊은 아주 어린 그러나 젊은 그 앞으로의 미래 지도자에 대해서 박수 한 번 더 이렇게 경례해 주십시오. 그 하나가 있는 비엔나에서 세계 시민 정신 센터를 발견합니다. 반기문 글로벌 시리즌스,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리즌스. 이걸 갖다 오스트리아 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총리실에서 론치를 했죠. 그게 제가 처음 사무실을 연 겁니다. 왜 그러면 글로벌 시리즈냐? 제가 아주 수많은 아마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 이런 사람만 빼고는 안 만나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 사람이 참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진 지도자라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 당에 묶여서 사실 대통령은 사실 당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당 이렇게 하죠. 선거 때는 당으로 하겠지만 근데 그 당에 묶여서 그냥 제대로 국민을 위한 그 저희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트럼프 대통령 그분 뭐 저 욕해서 안 됐지만은 그분을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지도자라고 자기가 자청을 하지만은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진 지도자는 아니었다. 잘 가봤자 미국 대통령이고 아니면 공화당 대통령이다.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많은 대통령들을 만나서 분쟁이 있는 지역이 많죠. 그 사람들을 보고서 아니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거 맞다. 당신 하여튼 내가 재선된 다음에 당신이 하는 건 꼭 해주겠다. 근데 내가 재선 안 되면 당신이 얘기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 뭐 그냥 정신없이 딴짓하는 겁니다. 근데 재선만 하고 그만두면 괜찮은데 뭐 평생 하는 대통령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에 보면은 왕은 뭐 할 수 없지만은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겠다. 이 세계 시민 정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 앞으로 이제 키우고 그랬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는 대한민국 시민을 벗어나라. 이제는 세계 시민이 되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여행을 합니다. 방학 때 되면 그 배낭도 메고 고생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세계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갔다 와서 시민 정신을 배운 사람들 없고 주로 관광하고 오는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 현대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티, 초연결 사회죠. 아주 혁명적인 그 디지털 전환, 또 융합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인류의 생활 방식이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은 게 없다. 우리 혼자 아무리 똑똑하게 잘해도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우선 나라가 작으니까 경제 규모도 작으니까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 경제가, 국내 경제가 올라가죠. 그만큼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세계는 없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인류는 국가 시민인 동시에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6억 명이 걸렸습니다. 6억 명이. 650만 명이 죽었죠. 650만 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하나는
사망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전 세계로 퍼졌습니까? 이것이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 혼자 아무리 마스크 쓰고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 마스크 써도 저 중국 보세요. 꽉꽉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죽었죠. 그거는 공기를 통해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는 지금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싸우죠. 지금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왕따 돼 있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래도 옛날에 저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이니까 하고 조금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초청을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사진도 안 찍겠다. G20 정상들이 외무장관을 보내니까 러시아 친구하고는 사진도 안 찍겠다. 이런 아주 참 드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미러 정상들이 악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했지만은 이번엔 그런 것도 없죠. 본인이 무슨 낯을 들고 거기 오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저도 참 큰일이다. 우리나라도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양승준 지사님, 이전 시장님, 이 시장님 다 계시는데 당의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냐, 당의 이익이 우선이냐? 사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좀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혼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 특히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올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여기 저 초등학생도 있지만은 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국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이다. 제가 세계 시민 정신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지금부터 60년 전에 제가 그때 고등학생,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 적십자 대표로 해서 미국을 갔는데 그때 하여튼 약간 영광스럽게 그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케네디 대통령 만난 분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 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까만 라이방을 쓰고 이상하게 군인적으로서 만났고 그 다음에 저 아니냐.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만난 사람이 없죠.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은 국경이 필요 없다. 세상에 국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얼마나 동서 갈라지고 소련, 중공 얘기 안 하고요. 미국하고 얘기 안 하고 딱 많이 단절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경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통신, 교통, 정보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국경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 정치인들은 대화를 잘 안 하지만 당신들은 대화할 수 있을 거다. 젊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남을 위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Whether you are ready to extend your helping hand. 당신의 그 도움의 손길을 뻗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때 제가 딱 생각해 아주 참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고 그때 제가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게 좋으냐.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남한테 손을 뻗치고 도와주고 그러려면 외교관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세계 시민이 되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재수가 좋아서 이제 외교관이 됐죠. 나중에 이제 사무총장까지 됐죠. 그런데 아직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진정한 세계 시민은 보기가 힘들다. 참 그러니까 제가 그래 아주 잘 가요. 국가 지도자는 있는데 글로벌 리더는 없는 거다. 내셔널 리더는 있는데 글로벌 리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진짜 뭐 선거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국회의원을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이럴 때는 이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참 리더가 되는 이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렇게 하고 특히 여기 젊은 분들 잘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이나 유엔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 조한규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송구스러운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교과서가 거의 없으니까 누런 종이 뭐 이런 데 내가 했는데 돈이 없어서 유엔의 유니세프가 돈을 14만 불인가 주고, 또 당시에 유엔 한국 부흥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뭉크라. 거기에서 돈을 10만 불 줘서 24만 불을 가지고 윤전기를 만들어서 책을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은 백낙준 당시 문교부 장관이죠. 이 교과서는 유니세프와 뭉크라가 기증한 윤전기로 찍은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문교부 장관 백낙준 이런 게 하면 딱 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 얘기를 유엔 총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I was a child of war. 나는 전쟁 중에 있었던 소년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man of peace,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근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 저 유엔 사무총장쯤 된 사람은 대개 다 부잣집에서 나와갖고 윤택하게 공부했는데, 사실은요, 지금이 9번째의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데 저만 빼고 가난한 데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 아나니 아프리카 출신인데 그 사람은 추장아들에다가 어려서부터 제네바에 와서 불란서식 그냥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탄트, 버마, 아주 한국보다도 형편없는 나라였지만 그 사람은 이미 어려서부터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 땅에 별로 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고생해갖고 땅바닥에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된 사람은 지금까지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세계 시민 정신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세계 시민 정신은 어떤 거냐? 인류와 지구를 같이 배려하는 마음. 인류가 지구가 없으면 못 삽니다. 또 지구도 우리가 배려를 안 하면 여러분 지구 영원할 것 같죠? 이거 40억 년 나이로 보면 꽤 늙은 행성이죠.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보다 정의롭고 그 justice, 그 다음에 보다 평화롭고 그 평화롭고 peaceful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safe하고 지속 가능하다, sustainable하다, 지속 가능하다. 오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관용적,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 포용적인, 관용적, 포용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계 시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옆집의 자식도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진정한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세계 시민이 된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11월 4일 날 뉴욕에 가서 거기다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리즈에서 또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비엔나에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리즈가 있고 뉴욕에도 있고 여기 서울에서는 또 시민정신을 하려니까 또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죠. 제가 비엔나에 재단을 반기문 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줬습니다. 우리 양승준 지사님이 그때 위원장 하시고 그런데 그 100만 불을 기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리고 오스트리아 정부도 100만 불, 쿠웨이트 정부 100만, 300만 불을 가지고 제가 이거는 국제기구, 준국제기구. 그 뉴욕에 있는 건 뭐 개인 재단입니다. 개인 재단. 등등 해서 제가 이 세계 시민 정신을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여의도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계 시민이라는 얘기가 탁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좀 달라지는구나 세상에. 난 이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 시민, 뭐 시민 정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좀 그 관심을 쓰시고요. 앞으로는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하여튼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가 그런 면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그 고생을 했죠. 사실 아까 조완주 총장님이 저거 대모하는 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 세대 때 대학을 그러니까 거의 대학을 잘 못 다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왜 관악구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서울대학교 지금 아주 좋아졌죠. 진짜 불행 중 다행이죠. 그게요. 지금 뭐 우리 조 총장님 여기 계신다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이게 서울대학교에 있는 친구들 이게 맨날 대모하는 거거든. 옛날에 종로 동숭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기만 하면 종로가 되니까 종로 바닥에서 그냥 광화문까지 막 치고 들어가거든요. 이 부천타 이놈들 이거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군인들한테 지시해서 이 서울대학교를 어디 저 산속에 갖다 쳐다봅니다. 그래갖고 문을 하나 거기다 딱 막아 놓으면 지들이 뭐 산속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에 그 명예 교수 같은 걸 다 이렇게 있는데 가서 보면 참, 야, 이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되는 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좋게 가는 수도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 종로구에 그 동숭동에 가보세요. 야,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을까? 우리 조 총장님 계실 때는 저긴데 다 고생하신 분들이죠. 그 사실 대학도 아니죠. 건물도 아니고 옛날 일제 때 삐그덕삐그덕 하는 이런 그런 문에서 나왔는데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게 세계 어떤 그 하늘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이 자유를 향한 세계 시민 정신을 위한 여정이 길었다. 자유가 정치 체제와 결합해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고 경제 체제와 결합해서 자유경제 체제가 됐습니다.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인류 역사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세계 정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거, 이거는 자유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맨날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속은 텅 빈 강정이다. 우리 그것도 텅 빈 강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해군에서 이렇게 뭐 들어올린 동해 미사일이 떨어진 걸 들어올려서 보니까 1900 거기 마크가 그 소있어요. 1960년대에 소련이 만든 미사일을 참고에 내비도 누구 쓰고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막 쓴 것 같아요. 1960년대에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개발을 해서 핵도 개발을 하고 뭐 더 나은 미사일 같은 걸 이스칸더 같은 걸 갖다 만들어서 위협적이 되지만은 여러분 경제는 나는 지금 개인도 그렇게 해서 못 산다. 국가는커녕 여러분 여러분 빚을 우선 못 받을 없으면 빚을 좀 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빚을 못 얻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국가나 은행이 하나도 없다. 왜냐면 완전히 그 신용 불량자로다 안보리에서 찍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몰래 좀 이렇게 대주는 것 같죠. 그러나 옛날에 중국이 대놓고 하다가 요즘은 대놓고 못합니다. 왜냐면 미중 간에 계속 알력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그 북한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안 나오죠. 근데 그 통계를 어디서 봤느냐면 중국의 해관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세관입니다. 세관. 해관 총선과 그런 그 통계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요. 북한과 중국 간의 이 수출입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재작년에 북한과 중국 간에 3억 달러, 1년에 3억 달러 간의 뭐 거래가 있은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됐지만은 2017년 통계를 보면요. 2017년 통계를 보면 전체 1년에 그 수출입한 게 70억 달러로 나오죠. 70억 달러. 그런데 그 수출 수입한 겁니다. 삼성전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나죠. 한 회사. 3개월 후 1사분기에 순이익이 170억 달러다. 요거는 완전히 네트인컴입니다. 170억 달러. 삼성전자 하나. 삼성이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조가 넘지 않습니까? 1조 3천억 달러를 하는데 여기 무슨 170억 달러가 약 5,0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빌려야 되죠. 옛날에는요, 이 석탄이, 북한에 석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석탄을 전부 다 북한에 팔아먹었죠. 아니, 중국에. 그 다음에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 게 뭐 바다고기가 있으니까 그건 다 공짜니까 다 잡아서 전부 다 중국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지금은 생선 한 마리 못 팔게 돼 있죠. 석탄 석탄 한 덩어리를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새틀라이트로 다 감시를 하고, 그러니까 좀 바다에서 신문에 났지만 바다에서 이렇게 좀 기름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기름을 저기 하고 뭐 석탄을 주고 이런 게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꼼짝 못하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약볼 건 아니지만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해서 진짜 세계 시민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느냐. 참 그건 지대한 문제가 하나다. 문제 중에 하나다. 지금 이게 북한에 대한 문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르고 윤석열 정부 때 다르고 그전에 또 부사 정부 때 다르고 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이용당하는 면도 없잖아요. 저 지금 그것이 잘 수정돼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은 신념을 갖는 게 좋겠다.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유명한 잡지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금년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발전은 16위입니다. 16번째. 이게 일본이 17번째. 민주주의 본산이라는 영국은 18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게 이제 지수는 올라갔는데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 참 인식이라든지 그 참 어떤 민주적인 행동 이런 거는 좀 더 좀 잘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좀 퇴보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유럽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헝가리가 뭐 대표적으로 하는 유로피안 유니언인데 EU에 들어가 있는데 헝가리의 그 총리는 지금도 아주 악명이 높죠. 유럽 지도자 중에서. 거선멀쩡하게 민주주의인데 사실은 사이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브라질에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 볼소나로 그 사람 민주주의 지도자 아닙니다. 필리핀 가까운데 두테르테 그 사람 민주주의 아닙니다. 제가 두테르테를 그냥 사무총장 때 그 자리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디에 G20 정상회의다 보니까 G20가 아니라 뭐 아세안 하다 보니까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나와버렸죠. 그랬더니 내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두테르테가 지금 방금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한마디 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나갔다. 뭐 이렇게 해서 저를 좀 비판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태리에도 또 뭐 무솔리니를 존경한다는 이런 또 지도자가 하나 또 나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세계 시민 정신이 계속 퇴보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좀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닌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 또 팽배해지고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가 TV 보면은 참 한심하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있지 않으면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민주주의를 하니까 사이비 민주주의 얘기하는 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북한이죠. 북한도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랬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건전한 시민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려워진다. 거기에 국민들의 존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의 명예초빙 교수 뭐 이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석좌 교수도 안 되고 명예 교수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다 많이 붙였습니다. 명예 초빙 교수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다. 대한민국의 몇 가지, 진짜 몇 가지를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위기, democracy in crisis. 이게 넘버 원. 두 번째, 저출산. 이게 대한민국 잘못하면 없어집니다. 이게 2060년 되면은 인구가 4천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갖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 팬데믹. 이건 우리만 아니지만 전 세계,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는 꽤 잘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과학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제 안보가 있습니다. 경제 안보. 우리나라 잘 내려가는 어제 그 대통령이 그 빈살만 하고 뭐 했던 40조 뭐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경제 안보가 큰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제는 각자 도생하려고 해요. 각자 도생하려고. 이런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서울대학교가 책임지고 하여튼 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총장께서 저를 좀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또 사무실을 얻고 이 서울대학교 이게 그거 다섯 가지만 이렇게 하면요 서울대학교 안 걸리는 대학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느 대학은 어느 대학교도 상대, 공대, 뭐 의대 다 걸리죠.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여튼 안을 내겠다. 그때 당시에 그 김부겸 그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김부겸 총리가 와서 그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축사를 와서 했죠. 서울대학교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그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3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기후변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다. 지금 세계는 전부 다 기후변화 문제로 아니 완전히 그 화두가 그겁니다. 어디 가든지 기후변화 문제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왜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후온난화는 뭐고 기후변화는 뭐냐 그거 다 같은 것 같은데 climate warming, earth warming하고 온난화가 생기고 변화는 뭐냐 이거는 우리 잘못 때문에 생긴 겁니다. 첫째 우리가 계속 그 석탄, 휘발유 뭐 이런 그 화석유, 화석 그 영어로 fossil fuel,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부터 시작했죠. 1850년에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그 다음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가스가 발견되면서 산업이 뭐 고도로 다 발전했습니다. 고도로 발전했죠. 그런 과정에 그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다. 그 중에서도 선진국들의 잘못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여러분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열이 뜨끈뜨끈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지글지글 타는데 이상하게 올 때는 웨이트가 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올라갈수록 더 뜨거워졌죠. 태양에 가까워질 테니까 올라갈수록 더 추워집니다. 비행기 탈 때 보세요. 영하 마이너스 60 몇 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 한 10km만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거는 태양열이 열로다 오는 게 아니고 선으로 다 오는 웨이다로 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에 이게 어디 부딪혀야 반사열이 생겨요. 복사열.
그러니까 땅에 부딪혀요. 거기서 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34도, 40도 이런 열이 생기죠. 그게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늘 위로 다. 그래야 30도, 40도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게 올라가다가 맥힙니다. 대기권에서. 왜냐하면 가스가 쫙 올라가서 하늘을 뒤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가 안 되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서 온난화가 생겨요. 온난화. 여러분 저기 저쪽 종로 아니 저 강남에 청계산, 대모산 그런 데 이제 일요일날 한번 올라가셔서요. 저쪽 청와대에 있는 북한산 그쪽 한번 보세요. 무슨 뭐 태가 새카만 태가 서울 상공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스는 이산화탄소는 한 번 대기권에 올라가면 200년 동안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계속 200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매지니까 태양의 복사가 올라가서 사라져야 되는데 다시 내려오죠. 여기서 기후온난화가 생겨요. 그게 기후온난화다. 그 온난화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변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1년에 2mm씩 올라간다. 2mm씩 올라간다.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생기죠. 질병이 또 생기고 더워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못해서 나무를 막 깎아갖고서 산을 개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동물들이 살 데가 자꾸 없이 자꾸 산속으로 가다가 이제는 뭐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하고 맞닥뜨려요. 거기서 인수 공통 감염이 생깁니다. 이게 팬데믹이다. 1918년에 스페인에서 이미 그때 현상이 난 겁니다. 그 스페니쉬 플루라는 게 생겼습니다. 1918년에.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죠. 유럽 인구에. 그때는 약도 별로 없을 때죠. 이게 저 어떤 백신 이런 것도 없을 때고. 우리 조선에서도 27만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년 지나서 1968년에 홍콩 플루라는 게 생깁니다. 50년 걸렸어요. 그때도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못하고 게다가 한 3, 40년 지나면서 메르스 뭐 이런 게 나오고 메르스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하고 또 에볼라라는 게 생기고 뭐 자이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계속 자동차에서 비행기에서 뿜어대고 공장에서 뿜어대고 포항 제철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7번째로 이게 많이 이걸 뽑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54나라가 있는데 54나라가 뿜어대는 거에 약 2.5배를 대한민국 혼자 뿜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포스코가 대한민국이 뿜어내는 게 100이라면 포스코 혼자 12%를 뿜어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포스코에 제가 갔어요. 저는 뭐 사무총장도 아니고 가서 그 포스코의 최정의 회장하고 포스코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 바꿔야 된다. 당신은 석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포스코가 이 고로 8개를 전부 다 수소로 바꾸기로 했어요. 수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당신들 자동차 지금 같은 엔진으로 해서 휘발유 쓰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제가 말해서 잘 안 듣죠. 왜냐하면 그런데 유럽에서 2035년부터는
이런 내연 기관으로 하는 자동차는 일체 수입을 안 한다. 수입을 하더라도 관세를 때리겠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세금을 갖다 한 500만 원쯤 때리면 그 자동차 팔아먹으나 말아줘.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죠.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막 바뀌는 겁니다. SK, 삼성 이런데 그 재생에너지만 100% 쓰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저기가 돼서. 그럼 왜 그러냐? 지구 온도가 1.5도, 그러니까 지금 평균 세계 온도는 한 18도 정도 보는 겁니다. 1.5도가 올라가면 망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확인입니다. 1.5도. 1.5도 언제까지 하느냐? 2050년까지. 이거를 딱 거기서 컨테인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1.1도가 올라갔다고 확인돼요. 그러면 0.4도가 남은 겁니다. 0.4도를 가지고 지금 2022년이니까 28년을 버텨야 된다. 버티지 못합니다. 버틸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세계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를 감아보니까요, 겁을 줘야 돼요. 겁을 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겁을 줘야 돼요. 망한다. 100년 내에 이 지구가 없어진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과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유엔이 하는 얘기입니다.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온다. Mass extinction. 대멸종이 온다. 대멸종은 뭐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 우리 70%가 죽는 거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그러면 5차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느냐?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6,500만 년. 왜 하필 재수롭게 6,500만 년 지나서 지금 100년 내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잘못이다. 누구 잘못할 것이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이 욕심을 많이 부린 거죠. 생산도 더 많이 하고 차도 더 많이 만들고 더 좋게 살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셔서 수도 한 방울, 그다음에 전등 하나, 종이 한 장 이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저는요 절대 이렇게 해서 연설문 하나 썼죠 여기. 이거 그냥 안 버립니다. 여기 꼭 이면지를 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요런 데 조금씩 이렇게 적죠, 메모로. 여기에 다 읽고 하지만 이거 다 쓰던 겁니다. 내가 요런 종이 쪽도 하나 버리지 않는다. 요거 다 쓴 다음에 제가 찢어버립니다. 여기 지금 다 쓰던 겁니다, 이거. 제 연설문 쓰던 중에.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항상 째째하게 지금 저렇게 뭐 종이 갖고 제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막 잔소리 수돗물 막 해놓고서 막 설거지하면요 물 받아놓고 그 한 다음에 씻을 때 해라 막 잔소리 막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실천을 좀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그런 걸 좀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참 말씀드리니까 참 많은데 재미난 얘기도 많은데 그 다음에 언제 또 다시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는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 혼자 못 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살든지 죽든지 전부 다 live or die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만 그런 그 지경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좀 명심을 해서요. 우리 모두가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강을 해주신 우리 관 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